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이신 서현숙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서현숙 후보는 설치미술과 조각가, 화가이시고요.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후보입니다. 서현숙 후보의 자신이 말하는 자신의 셀프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게요. 안녕하세요. 서현숙입니다. 정순영 TV에 나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광주여고를 졸업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가서 25이 되어서야 예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작가 활동을 열심히 했죠. 한 5, 6년 완전 러너,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름은 서영선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서현숙이라는 이름보다는. 제 원래 이름은 서현숙이거든요. 근데 서영선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아주 맹렬하게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좀 더 큰 뜻을 품고 세계적인 작가가 돼보자 하고, 근데 뭐 그 한두 푼 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방황하다가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한 학기 등록금만 겨우 마련해갖고 둘둘 말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원래 계획은 그랬었는데 내가 생각을 바꾸자. 여기 와서 보니까 학교 클래스를 좀 들어보니까 배울 게 없더라고요. 똑같은 것들이라 내가 다 했고 한국에서 해봤던 것들이라 그래서 아차 실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정치 공부를 했어야 맞는데 계속 미술에 남아 있었던 것은 여유가 너무 없었어요. 그걸 돌릴 만큼의 어떤 시간적 여유라든가 여러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있다가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에서 뉴욕 대학원 다니러 어차피 이제 그림 공부 시작했으니까 대학원까지는 마쳐야 되겠다. 왜냐면 작가로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 티칭 잡이라도 어디 뭐 교수라도 되어야지.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 대학원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대학원이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대낮에 막 뉴욕 거리를 지나면서 잠을 잘 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뭐 물질적 여유도 없었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대학원을 마치고 작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작업을 했었어요. 모든 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고요. 사는 주거 환경은 저 여자 감옥소 옆에 네이비야드라고 브루클린 험한 마약 상들이나 왔다 갔다 하고 곤충 소리가 빵빵 들리는 그런 곳에 고양이 한 마리 데리고 그런 곳에 아주 그냥 파이어니어처럼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작업들을 들고 이제 물론 미국에서 뉴욕에서 뭐 소호에서 뭐 별의별 군데서 다 보여주고 또 영국에도 가서 개인전도 하고 초대전이죠 다들. 그렇게 하고 하여튼 하늘의 별이라고 소호에서 전시 한번 하면 하늘의 별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별을 몇 개씩 대여섯 개씩 따가지고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근데 그 경제공황에 한번 불어닥치니까 웬만한 갤러리들은 다 문을 닫고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참 이게 시간적으로 뭘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맞으면 아무리 실력이 뭐 출중하다 해도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게 맞아야지.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안 맞으니까 내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는 그만하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하면서 파타임으로 대부분 작업을 하기 위해서니까 겨우 이제 집세 내고 뭐 이제 안 굶어 죽을 정도만 되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날마다 일은 할 수가 없고, 날마다 한다고 그러면은 뭐 적어도 그냥 뭐 많이 하면 5시간 정도, 그 나머지는 시간에는 좀 에너지를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늘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버텼는데, 정말 나중에 이제 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좀 너무 궁핍한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좀 순영 씨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 말하다 보니까 내 말 자체가 지루해졌어요. 지금 너무 설명조여서 네. 지루해져서 재미가 없네요. 내가 들어도.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 작가 활동을 하다가 작품 활동하다가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2015년 8월 15일 날 왔어요. 공교롭게도 내가 그 8월 15일 날 들어오겠다고 작정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8월 15일이 됐더라고요. 거기서는 8월 14일이었는데 한국은 8월 15일이요. 예, 그래서 그 날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그 정치적인 그런 행사에만 참여하고 호기심 가득한 어린애처럼 여기 좀 쑤시고 들어가고 저기 좀 쑤시고 들어가서 관찰만 했어요. 나는요. 관찰꾼 노릇만 하고, 왜냐면 내가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뉴욕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었거든요. 뭐 데모도 막 하고 세월호에 대한. 근데 국내 문제를 가지고 외국에서 데모를 하니까 그것도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문제를 갖고 미국서 떠들어야지, 한국의 문제를 갖고 미국서 떠드니까 이건 좀 그렇다. 그러려면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한국에 온 건데, 그래서 온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국에 오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서울에는 못 살고, 또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서울은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좋은 데는 맛도 있겠지만, 웬만한 데는 되게 서울에는 김치부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전라도에 가서 전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온기로 좀 살아보자 해서 광주로 왔고요. 물론 서울이 이제 너무 비싸니까 그렇기도 했지만 그런 면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싫고, 여기 이 시내 중심가 근처에 그 옛날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 예, 그런 곳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지요. 지금 무슨 동에 사시는 거예요? 지금 동명동에 살고 있고요. 예,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서 가깝다고 그러면은 듣는 독자들은 여기가 어딘데? 그랬을 텐데 여기는 예술의 거리에 있어요. 내가 동네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예술의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날마다 새하고 고양이들 밥을 주러 다녀요. 제 식구가 많아요. 한 500명쯤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참 많이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걸 근데도 굉장히 행복해 해요. 아이들 먹이는 거, 아이들 얼굴 보면. 그것도 특히 비둘기들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학대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더 마음을 써서 일부러 주는 거예요. 내가 뉴욕에 살 때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내 존재가 조그매져 버리는. 근데 그 아이들 비둘기를 보면서 내가 생각이 나더라. 내가 뉴욕에 있었을 때 처한 그런 느낌.
뭐 그 아이들이 뭐 자기가 싼 똥에 독이 있으라고 한 적도 없고 창조주가 만들어주는 대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독이 있다고 발견해서 그렇게 학대하고 우산으로 쿡쿡 찌르고 빗자락으로 때리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인간들이에요. 걔들 살 공간을 다 뺏어버리고 그 아이들을 왜 학대해요? 뭐 똥에 독이 있으면은 그거 비가 오면 다 씻겨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치우거나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 아이들을 학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아이들 먹이를 주고 그 비둘기들은 특히 땅콩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국은 땅콩이 비싼데 그래도 가끔은 사서 먹이기도 하고 하여튼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 욕하는 사람, 어떤 때는 주먹으로 쿡쿡 찌르고 뭐 그냥 등짝을 치고 그냥 그런 어떤 그 행동들을 자주 대하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엄청 쌍꾼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 아이들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네. 사람처럼. 근데 왜 사람이 학대를 해요? 그 불쌍한 애들이. 처음에 내가 사는 그 건물에 그 옥상에서 줬는데 애들이 똥이 없어요. 못 먹어서요. 그때 한참 그 어떤 미디어가 떠들어가지고 아이들 먹이를 공원에서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다 팻말 써놓고 다 시에서 그래 놓으니까 아이들이 뭐 먹을 게 있나요? 먹을 게 있어야죠. 똥이 없더라고요. 예, 하여튼 네. 예, 저는 비둘기 편이고요. 왜냐면 아무도 편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네, 편을 좀 맞아요. 들어주느라고.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예, 걔들 살 곳을 다 뺏었잖아요. 우리가 다 아파트 짓고 뭐하고 해서 다 자연 파괴하고 다 사람 편리한 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됐잖아요. 뭐 맞아요. 기후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 그러니까 다 환경 문제에 포함되는 거죠. 네.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람 사는 대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가까이. 지금 그 대통령 그 경선 후보에 나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 경선 후보에 그 나가시게 된 배경, 예. 또 대통령이 된다면 예.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던 거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였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개념인지 어떤 형태의 것인지 몰랐는데 내가 뭔가 뭐 속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좋은 글, 좋은 교훈이 될 만한 글들을 스크랩을 하고 신문에서 계속 그거를 모아오고 그걸 읽고 마음에다 새기고 국민학교 5학년이었는데 나는 뭔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게 사로잡혔고요. 그 생각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유난히 의협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의협심이.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정의당 후보가 된 것은 정의당이 그나마 다른 정당에 비해서 썩지가 않았어요. 순수해요. 좀 딱딱하고 칙칙하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그 정치적으로 약자들을 돌보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이 정당이야말로 정말 정권을 잡아야 하는 정당이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민주당에 있었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은 친절하고 정말 저한테 잘해줬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지켜본 그 정치들이
너무 가시핑, 너무 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정책 가지고 의논하고 그걸로 뭐 갑론을박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뭐 들어줄 가치가 있는데 쓰잘데기 없이 무슨 여자 뭐 무엇이 어쩌고 정말 쓰레기 같은 소리들만 나열하고 있어서. 근데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는 쓰레기 같은 소리를 많이 해서 TV에 많이 나올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더라고. 아휴. 정말 well anyway 전 그걸 보고 너무 실망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저 정의당으로 왔어요. 왔는데 다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의당이 썩지가 않은 것 같아서 썩지는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갔어요. 한 20년 이제 한 정당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숨구멍을 트여야 될까, 새로운 수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돼. 너 안 돼.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좀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콧대 높아요. 예,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노비시하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정의당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엘리트들이에요. 개념적으로는. 그런 점은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는 정의당에 들어올 때 내가 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뭔가 불이 켜졌어요. 그 4.19 그 회관에 가가지고 그 통일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제가 뒤집어졌어요. 거기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제 세대에 통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 뉴욕에서 그 인종차별한 거를 당하고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너 어디서 왔어? 그래 한국에서 왔다면 한국 어디가 있냐고 그러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you go back to your country. 너 너네 나라로 가란 소리를 하도 많이 듣고 그리고 그 두 얼굴에 미국 사람들은 이 두 얼굴의 사람들이에요. 아닌 척하고 자기는 인종차별주의자고 전혀 아닌 척하는데 헬로 너무 두 얼굴이고 그게 너무 정말 싫었어요. 예, 정말 싫었어요. 한국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곳곳에서 차별하는 것들을 보고 임금차별 뭐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말투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서글퍼요. 남의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본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같아요.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이슈들이 환경 문제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피부적으로 아니면 뭐 섹스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어느 성에 속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의당이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환경 문제 그리고 그 차별 대우 그리고 이제 통일 문제 같은 것도 정의당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거는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첫 번째 순서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맞춤형 복지 제가 너무 어렵게 청년 시절에 고통을 받았고 어렵게 살았고 외국에 유학 가서 정말 남의 땅에 가서 학생 신분으로 그리고 작가 신분으로 살았는데 정말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예. 나중에 미국의 그 국가 이익에 합당한 인재들을 국가에서 영주권을 주고 자기 나라 국민으로 삼아요. 영주권을 주고 근데 저도 다행히 예술가로 그러니까 기업의 중역이라든가 중역 좀 더 된다든가 스포츠 스타라든가 뭐
과학자라든가 그리고 예술가들을 그 영주권을 주면서 데려가요. 저도 그런 케이스로 그 미국에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 지역의 국회의원이 추천서 하나 써주니까 모든 것들이 앞당겨지더라고요. 그 절대로 통할 수 없는 금역의 성지 이민국에서 국회의원실에서 전화하니까 제깍 받더라고요. 서민들은 정말 절대로 통화할 수 없는 곳인데 그러고 영주권도 2달 만에 나와버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national interest라고 해서 그런 케이스로 나는 모셔간 케이스잖아요. 자기 그 나라 영주권을 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가 그렇게 작가 활동을 하는데 너무 고향 생각이 너무 나서 날마다 그 화실에서 화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 가면서 고향 생각 노래 부르고 그 양희은의 잔 이슬 뭐 아침 이슬 같은 노래 부르고 하여튼 너무너무 고향 생각이 너무 간절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내가 돌아갈 곳은 고향이구나. 난 거기서 살려고 했죠. 영주권도 받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또 그 뉴욕 시티 유니버시티 그 교수가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한 줄에 딱 그 이메일 말 오라고 와서 강의하라고 아까 그 한 줄에 이메일이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시티 칼리지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서류가 철저하게 먼저 대고 사람을 데려가거든요. 뒷조사하고. 근데 그런 것도 일절 없이 그냥 와서 강의하라고 하니까 강의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천천히 서류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2학기째.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학교 이제 그만두고 왜냐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그 데미지가 났어요. 그래 시간이 좀 걸리는 치료. 거의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병원에 다니면서 2년 동안 치료를 받고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치료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데모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 영사관 앞에 가서 1인 시위에 낮에 거기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서 있다가 피켓 들고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그거 들고 이제 가서 내가 그거라도 안 했으면 무슨 살아야 할 명분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밥만 먹고 치료만 받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뭔가를 해야지. 서서 걸어 다니니까 일단은 그래서 1년 동안 1인 시위를 했어요. 이사 오기 전까지. 거기서 1인 시위 하다가 협박도 받고 뭐 그랬는데요.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하여튼 그래서 한국에 이제 왔을 때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한국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내가 원래 이제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하던 사람이고 그 이전에는 또 내가 세일즈맨도 했었어요. 젊었을 때는. 예,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뉴욕에 가서도 난 주말에 토요일하고 어떨 때는 일요일 오전에는 이제 성당 가거나 교회를 가니까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고 사는 거를 벌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받고.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내가. 욕이 튀어나오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주인 하나는 저 주위시계통에 이제 주얼리 그 갤러리에서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그런 면에 잘했어요. 여기 한국에서도 20살도 안 됐는데 그 비즈니스 수도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최연소 여성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12명씩이나 되는 팀원을 데리고 일을 했고 우리 팀원이
일을 잘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그 팀장들은 대부분이 40, 50대의 남자들이었거든. 나만 유일하게 여자고 제일 꼬맹이 20살도 안 됐는데 내가 보기에 비즈니스 수트를 입어놓으니까 한 30쯤 된, 30 초반쯤으로 보여. 근데 어떻게 된 게 지사장이 나를 좋게 봐가지고 아 이거 물건 되겠다 싶었는지 나를 그 자리에다 앉혀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 나이를 몰랐어요. 다 내가 30 몇 살쯤 된 줄만 짐작하고 있었지. 그 아침에 뭐 세일즈 강의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강의도 하고 전략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왜냐면 내가 밤새워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 세일즈에 대한 책들을 그때 생산성 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소책자들을 계속 만들어서 냈거든요. 그걸 매 사가지고 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상당히 그 본능적으로 내가 좀 그런 게 수완이 있어. 예. 아니 내가 뭐 남을 속이는 수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남을 이렇게 잘 설득하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강의도 재밌어하고 또 뉴욕에서도 뉴스쿨에 가가지고 스피치 공부를 했어요. 그 브로드웨이에서 배우 하셨던 분이 이제 강사로 나오셨는데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더라고. 내가 유일한 외국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강의를 하니까 거기 모여 있는 30명의 학생들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내 강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이분 선생까지 입을 떡 벌렸더라고요. 그 미국인 선생님이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고 나중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나를 보자고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음악도 공부했고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이제 콜롬비아 의대에서 해부학을 공부했어요. 내가 이제 물론 미술을 하니까 해부학이 필요했죠. 근데 그 해부학 그 교실에서 그걸 공부를 했고요. 아주 재밌었어요. 정말 흥미가 진진했어요. 왜냐면 살아있는 모델과 죽어있는 사람이 테이블에 누워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모델이 그 옆에 서서, 근데 그 모델은 바짝 마른 사람이어갖고 이 몸의 모든 그 모습이 피부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 보이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고용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정말 흥미진진했었어요.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 수업이. 아, 그랬고 부동산 학교도 다니면서 부동산에 근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이제 손을 대다 보니까 아, 부동산을 좀 공부해보자 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8개월 만에 그만두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했다는 거. 부동산에 대해서 ABC는 안다는 거.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공부들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내가 한번 대권에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4.19 해관에서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무슨 호랑이처럼 포효했어요. 거기서 울부짖었어요. 두 주먹을 근데 그 발산한 에너지, 그동안 묻어놨던, 가슴에 묻어놨던 그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나도 모르게 화산 폭발처럼 분출이 된 거예요. 그 통일 강연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에 제가 포효했어요. 눈물이 눈에 글썽글썽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린 통일해야 된다. 어떤 모습이라든지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제 정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근데 정의당은 뭐 통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중요한 이슈로 앞으로 내놓지도 않고 민주당은 이제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그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
저는 통일에 대해서 엄청 크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복지나 무슨 환경 문제들 그보다도 더 크게 생각을 하는데 당 자체가 복지와 환경 문제, 물론 환경 문제는 중요하죠. 정말로 환경이 제대로 안 잡히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어요. 다 지구 쓸어가 버리면 쓰나미 오고 뭐 어쩌고 하면 지진 나고 그러면 다 없어지니까 아무리 뭐 다른 정책이 좋고 그래도 다 소용없어요. 환경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게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심각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정의당이 이제 그거를 내세워서 얘기를 하고 또 복지 문제, 특히 젊은 친구들이 직업이 없어서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 대학 졸업자든지 하여튼 뭐 고등학교 졸업자든지 전부 다 이렇게 서울로나 뭐 부산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로 오히려 가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 그래도 지방의 인재들이 다 유출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여기 대학을 졸업해도 이 지방에서 이 도시에서 잡을 가질 수가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노인들도 자살을 많이 하지만 특히 전남 지역의 광주 지역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해요. 다른 지역보다. 20년째 가장 자립도가 낮은 시에다가 가장 썩었어. 부패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특별히 썩었어. 이거 신문에 보니까 특별히 썩었더라고. 아주 꼴찌에다가 그냥 꼴찌가 아니야. 특별히 썩었어. 여기 공무원들이. 얼마나 창피해요. 나 그 기사 보고요. 진짜 창피해요. 뭐 얼굴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 광주 5.18 아이고 헬로 정신 좀 똑바로 차려. 부패해서 사기나 치지 말지. 하여튼 그런 자립도 젊은이들의 유출 문제, 자살 문제, 전남이 안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런데 여기는 농업지역이잖아요. 결국은 전남이 아니면 업을 하든가. 그러니까 참 너무 얘기할 게 많은데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하세요. 예, 하여튼 그런 비극적인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뭐 강주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뭐 한 도시 한 지역만 물론 편애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뭔가가 잘못됐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일도 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그런 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되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거칠 게 없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냥 스노비시하게 쳐다보고 잘났어. 특히 백인들은. 난 그런 모습에 질려서 한국 사람 그러면은 어디 세계 어딜 가든지 대접받는 그런 나라, 최고로 강하고 멋있는 그런 나라 정말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난 뉴욕에서 그런 멋진 것들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도 멋진 거 많아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내세우려면 한국이 제일 자랑하고 좋은 문화, 역사, 예술작품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예술 가지고. 그 미국 거 뻔따고 유럽 거 뻔따고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한국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너무 체험했어요. 뉴욕에서. 그렇고 내가 좀 뭐 빼먹은 거 없나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그 한 5명쯤 되는 경선 출마자가 있는데 추천인을 500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꼴찌더라고요. 인지도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내 개인 소개서를 갖다가
짧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를 소개하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번 올리고 그랬는데 워낙에 제가 새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뭐 내가 내세운 공약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든가 뭐 비었다든가 뭐 하여튼 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꼴찌로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정의당 의원이시면 저 추천 좀 해주세요.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네.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